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별빛입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 현실을 즐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크게 낭비를 하며 산 것은 아니지만 절약하면서 아둥바둥 사는 삶이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재테크를 하겠다며 나름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넓은 세상에 아주 작은 내 삶의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을 장만하면서 이렇게 평생 갚으면서 살아나갈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정신이 들더군요. 짧은 인생인데 돈을 쫓으며 돈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부의 추월 차선 책에서는 그런 제 삶이 서행 차선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대개 백만장자라고 하면 나이 많은 재벌 신사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35세에 은퇴를 할 만큼 부자가 된 이 책의 저자는 부자 되는 시간을 아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대신 부의 추월 차선을 타고 빠른 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작가 MJ 드바코는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업이 빠른 부를 이룰 수 있는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과 함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요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 사고의 전환 등을 작가 나름의 공식을 인용하여 창의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 챕터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는 절약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분을 공유할까 합니다. 서행차선 여행자라면 보통 이런 원칙쯤은 꿰고 있을 것이다.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에 5일은 꼬박꼬박 출근하라.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라. 65세 정년을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라. 저축하고 또 저축해라.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 지금 투자한 $10,000가 50년 후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서행차선의 인생에 딴죽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거짓 진실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깨닫게 되는 시점은 이미 수십 년을 속고 난 이후다. 그 와중에 수백만 명은 추가로 그 거짓말에 넘어간다. 서행차선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영광스런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팔아넘기게 된다. 그러면 그 영광스런 내일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언제쯤이면 모아둔 돈을 실컷 써보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나 올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은 당신이 73세 치매 노인이 되어 냄새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쯤 올지도 모른다. 10대 시절 조는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 서적을 여러 권 읽었다. 이 책들은 한결같이 저축하고 취직하고 알들 쿠폰을 모으고 버는 돈 이하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조는 조언에 충실하게 생활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근면하게 살았다. 로펌에서 한 주에 60시간씩 일하느라 종종 가족에게 소홀하기도 했다. 주중 대부분의 시간은 사무실에서 보냈고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시간을 보냈다. 법률 분야에서 12년을 보낸 후에 조는 자신이 더 이상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파트너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가 곧 찾아올 것임을 알았기에 참기로 했다. 인생이 점차 진전하는 동안 조는 자신의 목표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55세에 은퇴할 계획이었다. 재무 전문가 데이비드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돈을 충분히 벌어둔 후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는 저축하고 야근하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충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 모든 과정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백만장자로 은퇴할 바로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느라 고통스럽게 보내는 날들이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 조는 잔디를 깎다가 51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목표한 날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신은 젊어서 부자로 사는 인생, 또는 늙어서 부자로 사는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30세의 부자가 되는 것이 65세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부는 건강과 생기와 에너지, 그리고 머리카락도 조금 더 남아있는 젊은 시절에 가장 잘 즐길 수 있다. 부는 당신이 한 주에 50시간씩 40년 동안 일하느라 꿈 따위는 이미 산산조각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누려야 한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여전히 40에서 50년 후에 부를 약속하는 재무지도에 충실하게 인생을 걸어간다. 당신은 서행차선 계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서행차선이 불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을 잃으면 서행차선 계획은 실패다. 주식으로 모은 돈의 50%를 잃어도 계획은 실패다. 주택시장의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자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계획은 실패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들에 근거해서 짜여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계획을 믿고 수십 년간 충실하게 번 돈을 투자하고서 결국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서행차선 계획은 한마디로 위험하고 부실하다. 당신의 인생과 꿈을 희생양으로 요구하는 전략이라면 틀림없이 지는 게임이다. 서행차선 전략은 당신이 평생 살고 평생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가정한다.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확고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부모님은 대학에 가고 졸업하고 취직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비드는 비싼 카페라떼는 그만 마셔라라고 말한다. 수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월급의 10%씩 저축하라고 말한다. 램지는 작은 부채부터 청산하라고 말한다. 이 모든 충고들이 모여 서행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일생을 걸고 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다. 당신의 영혼은 주말보다 소중하다. 따분함은 서행차선 인생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2007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의 기차역에 서서 6곡의 바흐 작품을 연주했다. 바이올리니스트도 바이올린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로였다. 며칠 전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100에 가까운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공연을 선보인 후였다. 조슈아가 바쁜 직장인들로 가득한 기차역에서 $350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2천여 명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45분간 계속해서 연주했다. 단 6명만이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다. 20명가량이 돈을 냈지만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연주를 마쳤을 때 기차가 내는 소음 외에는 정적이 흐를 뿐이었다. 박수갈채도 군중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이 실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증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마저도 치열한 경쟁에 치이고 무관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바람에 망연자실했던 적이 있는가? 일에 급급해서 눈앞에 놓인 아름다운 존재를 전혀 못 보고 지나친 적이 있는가? 출근하는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걷는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런데 바이올린 연주 실험이 토요일에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까? 이 일화는 서행차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드러낸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인생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인생 그 자체로부터 눈을 감은 채 붐비는 기차역을 좀비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다.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